요즘 자꾸 깜빡깜빡 하시나요?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서 답답하신가요? 치매 걱정이 드시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억력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지금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뇌 자극법과 일상 습관 하나만 바꿔도 잊히던 이름이 떠오르고 흐릿했던 기억이 다시 또렷해집니다. 오늘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직접 확인한 변화들입니다. 조금만 귀 기울여 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내가 왜 화장실에 왔더라 하고 멍하니 계신 적 있으십니까? 조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중에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를 잊고 말끝을 흐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사람은 누구나 불안해집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닌가? 혹시 내 머리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그 마음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의사 생활 5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조금 전 일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말을 할 때의 그 표정, 정말 애처롭고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치매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억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진료했던 71세의 박정혜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이분은 예전에는 동네 주민들 이름까지 외우던 분인데 요즘은 방금 통화한 사람 이름도 잊어버리고 마트에 가면 무엇을 사야 할지도 잊으시더군요. 남편과 싸우고 자책도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을 보이시더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루 3분 작은 습관을 실천하면서 이분의 기억력은 3개월 만에 확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가장 흔한 이유부터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소 부족입니다. 우리 뇌는 온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소비하는 기관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지고 혈관이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줄어듭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는 피곤해지고 정보를 저장하거나 꺼내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 결과 내가 아까 뭘 말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코르티솔은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뇌 부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뇌는 낮에 들어온 정보를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정보는 기억으로 저장되지도 않고 필요할 때 떠오르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핵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억력을 되살리는데 가장 효과적인 습관은 복잡한 약도 아니고 기억력 게임도 아닙니다. 바로 하루 3분의 뇌 자극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양손을 동시에 움직이는 교차 자극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손으로 왼쪽 무릎을 두드리고 왼손으로 오른쪽 무릎을 두드리는 동작을 한 번에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성화시켜 뇌의 집중 회로와 기억 회로를 깨우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소리 내서 말하며 움직이기입니다. 가령 숫자 1부터 10까지 소리 내어 말하면서 동시에 손가락을 하나씩 접는 것입니다. 혹은 요리하실 때 재료 이름을 하나하나 소리 내어 말하면서 손을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뇌는 감각이 많이 동원될수록 기억이 더 오래 남습니다. 손 움직임, 소리, 눈으로 보는 자극,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주면 기억력은 자연스럽게 살아납니다. 셋째는 뇌를 위한 호흡 명상입니다. 호흡이 편안해지면 뇌에 산소가 풍부하게 공급되고 긴장이 풀려 기억 저장이 잘 됩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부드럽게 내쉬며 5초 들이마시고 7초 내쉬기. 이것만 하루 3분 하셔도 뇌는 쉬면서 다시 깨어납니다. 제가 74세 김용수 어르신을 처음 뵌 건 서울 외곽의 한 진료소에서였습니다. 이분은 정정해 보였지만 말씀 중간에 자주 멈추셨습니다. 어느 날은 제게 선생님, 내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눈빛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불안해 보였습니다. 그날 저는 아주 간단한 것부터 권해드렸습니다. 하루 3끼 식사 중 단 하나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뇌를 위한 식단이었습니다.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밥은 꼭 먹는데 왜 이렇게 깜빡깜빡하냐고 말씀하십니다. 밥을 먹는다고 다 같은 밥이 아닙니다. 뇌는 단순한 포만감이 아니라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한 원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 원료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이건 주로 등푸른 생선 들기름, 아마씨유 같은 데에 많습니다. 둘째는 콜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계란 노른자, 콩간, 닭고기 등에 풍부합니다. 이 콜린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의 주재료입니다. 아세틸콜린이 부족하면 단기 기억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김용수 어르신께 아침에 계란 1개, 점심에는 들기름을 살짝 뿌린 나물, 저녁에는 고등어나 꽁치구이를 권해드렸습니다. 이 식단을 꾸준히 드시고 하루에 3분씩 뇌 자극 운동을 병행한 지 2달이 지났을 때 김 어르신은 병원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대화하다가 내가 무슨 말 하려던 건지도 기억나요. 요즘은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분입니다. 저는 그날 진료실에서 진심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심리적인 안정감입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단순히 뇌 기능만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흔들리면 기억은 쉽게 엉키고 사라집니다. 제가 늘 환자분들께 드리는 말이 있습니다. 기억은 감정 위에 쌓이는 집과 같습니다. 감정이 흔들리면 기억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5분씩 감정 정리 일기를 쓰시라고 권합니다.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누구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쓰기 어려우면 스마트폰 음성 녹음을 해도 좋습니다. 이 작은 습관이 감정을 정리하고 뇌를 진정시켜 기억력 회복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변 환경 정리는 생각보다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집안이 어지럽고 물건이 자주 바뀌면 뇌는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기억을 저장하고 꺼낼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약통을 늘 같은 자리에 두고 가장 자주 쓰는 물건은 눈높이에 배치해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보는 포스트잇이나 달력에 큰 글씨로 써두세요. 눈에 자주 보이는 정보는 뇌에 각인되기 쉽습니다. 다시 돌아가 봅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응하셔야 합니다. 가만히 두면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그것을 확인해 왔습니다.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해 좌절하시던 분들이 조금씩 하루 3분의 루틴으로 자신을 되찾아가는 모습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지금부터 하루 딱 3분 손을 움직이고 소리 내어 말하고 숨을 깊게 쉬어 보십시오. 거기에 계란 하나, 생선 한 토막, 들기름 한 방울이 더해지면 기억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건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제가 의사로서 50년 동안 체험해온 진실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기억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요즘 깜빡한 일 있으셨나요? 아니면 소개해드린 방법 중 해보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기억이 다시 또렷해질 수 있도록 계속 함께하겠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면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혹시 나 치매 아닐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시고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오히려 뇌를 더 피곤하게 하거나 잘못된 정보인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력에 좋다는 보조제나 약물만 찾는 경우입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수단입니다. 기억력을 유지하고 회복하는 데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뇌의 리듬과 감정과 생활 전체의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예전에 68세 이기순 어르신께서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TV에서 좋다길래 기억력 영양제를 3개나 사서 먹었는데 더 깜빡하는 것 같아요. 이 어르신은 아침도 거르고 늦게 자고 운동은 거의 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 영양소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뇌는 복합적인 기관입니다. 음식, 운동, 호흡, 감정, 수면,
습관,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움직일 때 비로소 기억력은 깨어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기억력 게임이나 스마트폰 앱만 열심히 하십니다. 물론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뇌는 실제 일상에서 몸과 말과 감정이 동시에 작동할 때 가장 깊게 각인됩니다. 종이에 이름을 써보거나 하루 일기를 손글씨로 남기거나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옛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이런 행위가 수십 개의 퍼즐 게임보다 훨씬 강한 자극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력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멍청해졌나? 내가 이제 늙었구나. 이런 생각들로 자신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력은 나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저는 87세에도 기억력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을 여러 명 보았습니다. 그 비결은 몸의 건강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을 믿는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조금 깜빡하지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 이 마음이 뇌를 다시 연결시킵니다. 예전에 배웠던 강원도 정선의 82세 김영래 어르신은 처음엔 손녀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서 한동안 식사도 제대로 못하셨다고 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신을 혼내고 무기력한 표정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제가 그 어르신께 하루 하나의 기억만 되살리는 훈련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오늘 날씨가 어땠는지, 신문에서 무슨 기사를 봤는지 그 중 하나만 자기 전에 다시 떠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손녀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을 때 어르신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 감정이 기억을 되살린 것입니다. 감정은 기억을 돕는 최고의 도구입니다. 기쁨, 슬픔, 감사, 설렘, 이 감정들이 강하게 작용할 때 뇌는 그것을 오래도록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하루에 단 하나라도 감정을 흔드는 순간을 만들라고 권해드립니다. 햇살이 따뜻한 날, 마당에 나가 바람을 느끼고 예전에 자주 들었던 노래를 틀고 좋아하던 음식을 천천히 음미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뇌에 다시 색을 입히는 순간이 됩니다. 또 하나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기억력은 혼자서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가족, 이웃, 친구, 사회적 관계가 기억을 유지하는 연결선 역할을 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도움받기를 부끄러워하며 혼자 기억력 문제를 숨기시던 76세 윤모 어르신이었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병원에 오셔서 진료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진료 끝에 용기 내어 한마디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기억이 안 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으로 그 어르신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렸습니다. 부탁드리니 하루에 한 명,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루 있었던 일을 들려주십시오. 그걸 세 줄로라도 써보세요. 그렇게 6주가 지나 윤 어르신은 자신의 일생 중 잊었던 가족들과의 추억까지 다시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은 다시 살아납니다. 당신이 마음을 열고 조금만 천천히 하루의 시간을 다르게 살기 시작한다면 기억은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옵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85세 하정래 할머니는 기억력은 물론이고 말씀도 자꾸 끊기고 계속 주저앉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손주가 물어본 말도 한 번에 대답을 못하고 답답함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 할머니께 추천드린 건 놀랍게도 약도 병원 치료도 아닌 놀이였습니다. 뇌는 즐거움과 함께 있을 때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살리기 위한 활동도 억지로 하기보다는 놀이처럼 가볍게 반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야기 이어 말하기입니다. 가족이 모였을 때 과거의 사진을 꺼내놓고 사진 속 이야기 한 줄씩 돌아가며 말하는 놀이입니다. 예를 들면 이 사진은 할아버지가 처음 자전거 태워주신 날이지. 맞아, 그날 비가 와서 우산 썼잖아.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기억 속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두뇌의 해마와 전두엽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둘째는 반복 손동작 따라하기입니다. TV를 보면서 화면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거나 한 사람이 먼저 손가락으로 동작을 만들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따라하는 놀이입니다. 왼손 엄지,
오른손 새끼 이런 식으로 교차해가며 따라하다 보면 집중력과 기억력이 동시에 훈련됩니다. 특히 치매 예방을 위해 좌우 뇌를 동시에 사용하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셋째는 집안 물건, 이름 맞히기입니다. 한 명이 수건이나 머리핀, 국자 같은 물건을 손에 쥐고 그 감촉이나 모양만으로 무슨 물건인지 맞히는 놀이입니다. 이때 손의 감각과 뇌의 언어 영역, 그리고 기억 회로가 동시에 작동합니다. 이런 단순한 놀이만으로도 뇌는 놀라운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런 활동은 어려운 공부보다 훨씬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과의 연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감정적인 안정과 뇌 활성화를 함께 가져옵니다. 반대로 기억력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5가지 꼭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복되는 낮잠 습관입니다. 낮에 2시간 이상 길게 자면 밤잠이 흐트러지고 뇌의 리듬이 깨집니다. 뇌는 일정한 주기로 휴식과 활동을 반복해야 기억 저장이 잘 됩니다. 낮잠은 되도록 30분 이내로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텔레비전만 오래 보는 습관입니다. 하루 종일 TV를 틀어놓고 보시면 뇌는 수동적인 자극만 받게 됩니다. 특히 뉴스나 드라마를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으면 기억 회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습니다. TV 시청은 하루 1시간 이내 그리고 본 뒤에 그 내용을 말하거나 메모하는 방식으로 능동적인 활동과 함께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단조로운 식사입니다. 아침엔 빵, 점심엔 라면, 저녁엔 그냥 찬밥. 이런 식의 단조로운 식사는 뇌에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합니다. 특히 비타민 B군, 오메가3, 아연, 이 3가지가 부족하면 뇌세포는 점점 약해지고 기억력도 급격히 떨어집니다. 네 번째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생활입니다. 사람과 대화하지 않으면 뇌는 점점 위축됩니다. 혼잣말이라도 좋습니다. 밖에 나가 사람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 전화 한 통이라도 하면서 언어와 감정이 오가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뇌는 말을 할 때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5번째는 운동 부족입니다. 걷기, 팔 돌리기, 허리 숙이기, 이런 단순한 움직임이 뇌의 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 회복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합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걷는 시간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기억과 기분을 동시에 조절해 줍니다. 운동은 뇌를 위한 최고의 약입니다. 기억력은 하루아침에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쌓아가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또렷해지고 이름이 먼저 떠오르고 약속이 생각나고 사람 얼굴이 반가워집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당신의 삶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심하고 내버려 두면 기억력 저하가 점점 깊어지고 생활 기능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매번 다음에 7가지 생활 원칙을 꼭 지켜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치매로 발전하지 않게 막는 7가지 생활 수칙. 하나,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자는 리듬을 유지하기. 뇌는 예측 가능한 리듬 안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작동합니다. 수면 시간과 기상 시간을 고정해 주세요. 둘, 하루 한 끼는 뇌 건강 음식으로 구성하기. 들기름 시금치, 계란, 생선, 호두, 블루베리 같은 음식을 하루 한 끼라도 꼭 드시길 바랍니다. 셋, 혼잣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무엇을 하든 입으로 말하며 행동하면 기억 회로가 2배 이상 작동합니다. 예, 이건 약통. 지금은 아침야. 먼저 물을 마시고. 이렇게 말하며 움직이세요. 네, 하루에 한 사람과 10분 이상 대화하기. 전화든 직접 만남이든 사람과 말이 오가는 순간 뇌는 스스로 깨어납니다. 5, 몸을 쓰는 활동을 하루 15분 이상 하기. 빨래를 널고 창문을 닫고 조용히 정원을 걷는 것만으로도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이어서 기억하고 싶은 일을 매일 한 줄로 적기. 오늘 아들의 전화를 받았음. 점심에 고등어 반찬을 먹음. 단 한 줄로도 좋습니다. 기억은 기록을 따라갑니다. 7. 잘 못했더라도 자신을 탓하지 않기.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책은 뇌를 더욱 위축시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매일 스스로에게 들려주세요.
이제 잠자기 전 뇌를 청소하는 명상법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 많은 환자분들께 실제로 도움을 드렸고 잠도 더 잘 자고 기억도 더 또렷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뇌 청소 명상법. 편안히 자리에 누우세요. 두 눈을 감고 다음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째, 오늘 가장 기뻤던 일 한 가지를 떠올립니다. 손주의 웃음, 맛있던 점심, 햇살, 그 장면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둘째,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마시고 셋, 입으로 천천히 내쉬며 오늘의 피로가 뇌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상상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후 하고 내쉽니다. 네, 이걸 5번 반복합니다. 그 다음,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도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것만 매일 하셔도 뇌는 스스로 청소하며 기억력을 회복하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손주와 함께 할 수 있는 기억 훈련 놀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어 이어 말하기입니다. 할머니가 사과라고 하면 손주가 과일, 그 다음 할머니가 일기, 이렇게 이어가며 단어를 주고받는 놀이입니다. 이 놀이를 하면 기억과 연상력, 집중력이 동시에 활성화됩니다. 두 번째는 가족사진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앨범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고르고 그 사진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때 손주가 질문을 던지면 어르신이 대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기억을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는 훈련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요리 이름 퀴즈입니다. 손주가 재료를 말하면 어르신이 음식 이름을 맞추는 놀이입니다. 예, 재료는 달걀, 파, 간장, 그럼 계란찜. 이런 놀이들은 가족 간의 유대를 돈독하게 하면서 기억력을 자연스럽게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삶이 흐릿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건 내 삶을 다시 꺼내어 소중하게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제부터 하루 3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달라집니다. 정말로 달라집니다. 잊히던 이름이 떠오르고 머릿속이 개운해지고 무엇보다 마음이 다시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 밝은 마음이 당신의 뇌를 다시 살려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 직접 해보신 것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요즘 깜빡했던 일 혹은 다시 또렷하게 떠오른 순간이 있으셨다면 함께 이야기해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응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억은 돌아옵니다.